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주간에 발생한 손실을 거의 회복하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기술적 반등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해리스, 반도체, 의료 AI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합니다. 가계대출이 불어나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수출을 쌍끌이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올해 2분기 전체 수출에서 30%를 넘겨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련주 상승한 가운데 신성 ST, 모트렉스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정보를 공개한 완성차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업체들이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는 등 전력을 쏟는 가운데 대주전자재료, 지하이텍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저는 서지안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이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강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미국장 손실 회복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올라와 준 모습인데요. 다만 CPI, PPI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기술적 일단 반등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오늘 매매 동향 간단하게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쌍끌이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선물도 매수 쪽으로 가담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주초 월의 이제 방향성은 이제 상방향으로 일단은 기울었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워낙 낙폭이 단기간에 좀 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되고 조정 후에 다시 갈 줄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기술적 반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은 언제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추세선으로 보면은 거의 낙폭을 회복하는 또는 이제 21선까지 회복했다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등의 목표치는 2,700에 거의 이제 근접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상승폭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아랫꼬리가 이제 심하게 좀 달았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 주에 양봉이 되면서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이제 추세로 보면은 전체 이 조정과 연결한 추세선으로 보면은 거의 하단선에 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경기에 대한 논란 상당히 진행이 됐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가 경기를 보는 방법 중에 연 단위로 끊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10월 달 이후로 경기가 상승해 주다가 수급 때문에 이제 급락한 점. 이게 1년, 그다음에 이게 2년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수급적인 불안함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다. 만약에 경기가 위축이 되고 하락이 된다. 지난 2년 전으로 만약에 회귀를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이러면서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구도여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라는 것은 완만하게 좋아지고 완만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미리서 모든 것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간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경기 회복의 1년째, 이제 2년째, 이게 이제 3년째 가능성이죠. 근데 수출 회복,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경기, 수출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한 어떤 대외적인 변수나 어떤 불확실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큰 상승이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적산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봉에서도 적산병이라는 게 있죠. 오리지널 적산병은 작은 양봉이 이렇게 2번 나오다가 이거는 에너지 비축이에요. 세 번째 봉우리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이 오리지널 적산병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일본 차트, 니케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소외가 좀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이라면은 내년에 가파르게 상승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 그러니까 3년 전의 고점 최소 쌍봉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적산병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트럼프의 어떤 경기가 많이 좀 약간 일시적인 침체다 하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의 어떤 정책 집행 이 부분에 저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집행을 많이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 시장도 적산병에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연봉에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기가 16개월 상승, 그다음에 16개월 조정, 그다음에 이제 쌍바닥 기간 조정이 있죠. 거의 한 3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사이클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했다 무너지고 서서히 회복했다 무너지고 그러다가 세 번째 가파르게 요걸 넘든 아니면은 쌍봉에서 이제 무너지든 어떻든 간에 이제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미국 증시 그다음에 뭐 일본 증시는 다 여기를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모멘텀이 작용이 돼서 한 번은 슈팅이 될 거다. 이거는 완만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거지 본격 어떤 그런 과열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약간 보는 방법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한번 보면은 신풍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치료제 쪽에 어떤 대장주였습니다. 그러죠. 임상 3상에 대한 변별력, 다시 말해서 PCR 값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 해가지고 실패로 이제 받는 건데 다시 한번 좀 도전을 좀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이제는 이제 치료제까지도 뜨고 있는데
치료제는 신풍제약, 일동제약, 그다음에 한국 BNC,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은 현대바이오 뭐 이런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순환매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한번 차트로 보면은 그 신풍제약 한번 좀 차트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오늘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자, 뭐 이 상황에서는 뭐 사기는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한번 크게 윗꼬리 단 다음에 출렁거린 다음에 다시 한번 튀었듯이 여기서 한 2, 3일 정도의 숨고르기가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3기 EV가 뭐 18% 정도 상승을 좀 해줬네요. 자, 섹타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쪽, 왜냐하면은 그 전기차하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이렇게 부품주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높은 3기 EV 이런 종목군들이 좀 떠줄 확률이 많고, 신흥 SEC,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떠주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 뭐 잘 아시죠? 이것 때문에 나노팀 방열 관련된 부분들도 좀 떠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전기차하고 그다음 2차 전지 쪽 외곽 케이스, 캔 케이스 부품 연결하는 쪽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떠주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종목 하나를 뭐 선정해서 보면은 신성 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에서 빠져나온 회사죠. 신성 델타테크는 LG 그룹 쪽, 이 계열사는 아니지만은 친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범 LG가로 봅니다. 그래서 LG에 대한 납품을 거의 다 신성 그룹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종목이 이제 신성 ST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최근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한번 크게 시세를 냈다가 74,000원까지 시세가 났죠. 온바닥 있고 한번 반등해 주다가 최근에 이제 쌍바닥까지 와 있고,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초기의 국면이기 때문에 뭐 눌림목 시 이제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종목은 마녀공장, 이 화장품 쪽의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화장품도 해리스 관련된 정책주다, 이렇게 많이 좀 최근에 좀 인식이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자, 마녀공장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뭐 대봉 LS, 그다음에 에이블 CNC, 잉글로드랩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도 나름대로는 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 하나 한번 차트로 보면은 마녀공장이라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 부분들도 바닥에 완벽하게 장기 침체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쌍바닥을 보이고, 이 급락을 거의 최근에 급락이죠. 최근의 급락에 대한 절반 요거를 회복하고 본격 반등으로 오늘 조졌기 때문에 눌림목이 되면은 이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반도체 종목이 오늘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어버버 반도체가 이제 강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버버 반도체 뭐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면은 전력 반도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인공지능, 이제 온 디바이스 쪽에 이제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이제 크게 이제 시세를 냈다가 기나긴 조정 보였다가 요걸 약간 깨고 내려갔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를 재빨리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부분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부분들은 이 SK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줬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한번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차트의 이제 모습은 오늘 이제 4%가 넘게 지금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24만 원 정도 가격인데 이게 이제 절반이면은 12만 원 되는데 절반까지 대형주기 때문에 절반까지는 아니고 거의 한 15만 원 선 이 냉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 어떤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인데 반등보다 이거에 대한 한 절반 60일선까지는 찍고 조정을 올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20일과 60일 사이 같이 해주다가 다시 한번 재골드 크로스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60일선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들 들고 갈 필요가 있고 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해리스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풍제약, 뇌졸중 치료제 쪽 그리고 알리코제약은 해리스주와 관련돼서도 피임약 쪽으로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도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야기인데요. 2분기 수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총 비중의 30%를 넘겼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인 만큼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코로나 올라왔습니다.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이후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주는 오늘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전문가님께 바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도 섹터가 아주 다양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경기 회복에 대한 바람부터 우리나라는 뭐 수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왜 증시가 일시적인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고 내년은 더 하락세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요거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나타내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세 번째는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게 이제 반도체 다음에 주도할 어떤 테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출 비중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한 비중이 30%를 넘어갔다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두 품목이 합산 비중이 31.7%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AI 서버 출하량 증가, 그다음에 증가인데 그 중에서 HBM, 그다음에 SSD 이걸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에도 특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3년째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크게 HBM이 대중화되는 또 물량을 최대로 현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경기가 썩 좋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 때문에 꾸준하게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산해서 30%가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차트나 여러 가지 지수 경기 동향을 보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적산병 다시 말해서 3년째 되는 해에 경기 회복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저는 이제 신고가가 된다고 확신을 좀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잘하면은 3년 전의 고점 요거를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쌍봉으로 보기는 보지만은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관련된 특징주는 여전히 한미 반도체가 좀 되겠죠. 그래서 HBM 관련된 장비를 이제 턴키로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구비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고점에서 좀 20만 원 정도가 조정인데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절반이 못 되게 절반이 못 되게 거의 한 40% 이상 빠졌고 요거는 절반이 되는 50% 반토막이죠. 반토막까지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가 반토막 빠지면은 거의 바닥이고 시간으로 보면 거의 2달입니다. 그러니까 29 곱하기 2죠. 그래서 변곡스러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리바운딩이 돌아간다. 이게 신고가 간다는 뜻은 아니고 또 못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약간 대장주 성격인 한미 반도체를 약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재유행 입원 환자 6배 폭증 정부 10월부터 예방 접종 드디어 이제 이 백신 쪽에 언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가 이제 폭증하고 있고 진단 키트가 품절 사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치료제 쪽도 마찬가지. 치료제 쪽은 사실 뭐 감기약을 대체를 하기도 하죠. 근데 공식 치료제는 아닌데 뭐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도 나가고 있고 진단 키트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변이가 끊임없이 변이가 되는데 이걸 맞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또 변이가 되기 때문에 또 맞아야 된다, 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감기에는 백신이 없듯이 코로나에도 백신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안 사람들은 그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 결론은 딱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그렇지만은 정부 정책이라든가 의료 정책은 한 번 정하면은 요거를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백신도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백신 관련된 종목 mRNA, ST팜이나 뭐 진원생명과학 충분히 이야기를 좀 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이제 뻔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 중에
신풍제약이 굉장히 오늘 크게 올랐었는데 현대바이오를 주목하는 부분들은 현대바이오의 어떤 그 기전, 약물 전달체 기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물 전달체 기술을 사용해서 니콜로사마이드라는 약물, 이제 구충제죠. 이게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코로나19에도 듣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다가 이게 니콜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이 모든 바이러스도 다 듣는다. 항바이러스로 해서 이걸 개발을 광범위 항바이러스 세계 최초죠. 요걸 이제 개발로 바로 바꿨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능성, 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대바닥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든지 다 듣는다.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에서는 현대차 기아 로봇에서 실시간 신호 정보를 받아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직능 로봇 관련된 실증 어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외 이동 로봇의 본격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배송 로봇의 개념이죠. 다리를 딜리버리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실외 자율주행 이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외 자율주행이 되면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고 실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은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좀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LG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죠. LG의 그룹주는 로보티즈, 로보스타인데 로보스타는 자율주행이나 실외 자율주행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산업용 로봇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런 이슈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로보티즈는 실외 자율주행, 실내 자율주행, 그다음에 또 로봇 부품에 관련된 플랫폼 사업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계속 버텨주다가 크게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리번디 반등이 좀 세게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특징주는 LG그룹의 로보티즈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또 낙폭 과대기도 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AI 반도체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AI 반도체는 AI 서비스를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AI 어떤 서비스 업체 두 번째는 그걸 자율주행이나 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로봇 이쪽에 파급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현재 AI 전략을 펼쳐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네이버에서는 플랫폼 강화 쪽으로 카카오는 새 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 오픈 AI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챗 GPT-3 상용화를 하고 있죠. 이에 맞서서 구글은 제미나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검색 서비스부터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대결을 펼쳐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두 개 이제 플랫폼 대기업을 빼고요. 통신사 빼고 플랫폼으로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또 본격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I 전략 또 AI 이슈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이 되는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도 뭐 다채로운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테마를 골라주실지 궁금한데 어떤 테마 골라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 제일 마지막에 네. 마지막 섹터입니다. 자, 생성형 AI 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보실 부분들은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변화를 택했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주도를 하고 있다. 각종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 플랫폼이기 때문에 생존 전략으로서 성장력을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AI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에 맞서서 삼성이나 LG 또는 통신 3사도 마찬가지 AI 전략 모멘텀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AI가 사실은 거의 약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상용화되기도 약간 힘들고 이런 약간 캐즘 현상은 아니지만은 시간적인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단축을 좀 해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 여기에 이제 주목을 좀 해주신 게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이 업체는 당연히 네이버하고 카카오 대기업 두 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AI라는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 이런 것들, 피라미드 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하부에는 뭐가 있느냐. 하드웨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현재 GPU, 그다음에 CPU 이런 어떤 하드웨어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HBM 또는 엔비디아의 어떤 솔루션 이것이 최고의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의 어떤 변화, 그중에 핵심은 HB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현재 산업 밸류체인의 하단은 하드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상단이 바로 소프트웨어. 뭐냐면은 클라우드 센터나 아니면 서비스 쪽으로 이걸 이제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통신 쪽으로 구현을 좀 해주는 겁니다. 방법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자동차,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해주는 건데 AI 서비스를 어디서 하느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또 클라우드 임대를 한다든가 AI를 임대를 해서 모든 수익 구조를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결하는 통신 뭐 이쪽하고도 되겠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쪽도 되고요. 온 디바이스도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생성형 AI의 소프트웨어 밸류체인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 기반 이쪽이 가장 강력한 업체이고 대부분은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부터 현재 아마존까지 이런 부분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의 이제 정점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점들은 이제 AI 모델,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업체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AI 모델을 각 회사에 맞게 이 커스터마이징하는 거, 또는 툴링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요걸 가지고 어플 사업을 하는 업체, 요걸 이런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플 사업에 대박 나는 업체들이 많죠. 그래서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 딱 하나가 존재를 했죠. 그런 부분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 어플 딱 하나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플 사업이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어플을 어떻게 주도권을 갖느냐 따라서 새로운 기업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강력한 어떤 트렌드, 네이버는 2000년대 인터넷 검색 엔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국내에서 업체가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천하통일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검색 시장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몸부림 속에서 딱 놓친 게 모바일 쪽의 메신저 서비스를 놓쳤죠. 그래서 2010년도에 태동이 됐던 모바일과 SNS 세대의 태동이 됐던 카카오가 다음하고 합병이 돼서 태동이 됐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AI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이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여서 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업체들이 나와서 어떤 어플 사업 한 것 나와서 이렇게 천하통일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종목군들 한번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생성형 AI였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AI 기술인데요.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튀어나오는 만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아까 좀 전에 이렇게 힌트를 살짝 주셨는데 이 기업들에 예. 대해서 예. 어떤 종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AI 쪽은 플랫폼 업체들이 또 하기 좀 쉬운 어떤 그런 부분인데 네. 대장주로서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좀 약간 식상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카카오 시세, 네이버 시세 보면은 또 갈 때는 또 그게 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역시나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빼놓고 할 수가 없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야후 재팬, 라인 이 사태 때문에 한참 시끄럽죠. 라인이 그만큼 국내에서 활동을 못하고 해외 버전으로 활동하고 있죠. 카카오 때문에. 그러다가 빼앗길 뻔했죠.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국내 이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아무튼 하이퍼클로버 X로 AI 수익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거의 지루하게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 하락을 하고 여기서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려고 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의 초기의 어떤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은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진짜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의 바닥이죠. 이전의 바닥을 완벽하게 찍었던 그런 부분들. 뭐 지금 뭐 김범수 부장 뭐 구속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대화형 플랫폼을 출시를 하겠다. 카톡과는 다른 별도의 앱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 물론 시장의 평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기대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저점과 추가 저점, 역회된 숄더의 형태, 이 모형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반등 넥라인, 눌림목 조정 이렇게 되면은 이런 턴어라운딩이 완벽하게 진행이 될 어떤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을 약간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골라주신 두 종목 중에 먼저 네이버인데요. 하이퍼클로버 X를 보유하면서 지난해에는 AI 검색 서비스 Q도 출시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카카오는 대화형 AI 플랫폼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니까요. 기대감을 안고 두 종목 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전문가님. 예. 네, 두 종목 다 쟁쟁한데 전문가님의 예. 원픽은 어떤 걸까요? 네, 네이버입니다. 네. 자, 네이버는 현재 인공지능 전략, 자체 인공지능 엔진도 가지고 있고요. 파라미터나 여러 가지 능력 또는 연구 인력 이런 걸 봤을 때 뒤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기업용 하이퍼클로버 X B2B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그런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있죠. 물론 B2C 사업으로 검색 서비스,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검색 시장이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이걸 인공지능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더 활성화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성장 동력은
B2B를 전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2B 전략이 좀 통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대장주는 네이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B2B 시장에서 강점을 보일 걸로 예상되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히든머니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카카오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힌트는 카카오가 이제 합병이 됐죠, 다음하고. 근데 다음이 초창기에 현재 출발을 했을 때 이 다음 소프트라는 사명으로 사내 이제 벤처 비슷하게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했던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 발전이 돼서 뭐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쪽 관련된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I 이제 빅데이터 어떤 플랫폼인 소피아를 기반을 했고요. 또 소피아에 대한 어떤 그 플랫폼 또는 소피아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당연히 해야겠죠. 이게 쉽게 알겠을 때 월 구독제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임대해 줄 테니까 여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쓰고 근데 요금만 지불해라. 뭐 그런 개념입니다. 프로그램을 짜주고 뭐 그런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다음이라는 사내 벤처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AI 빅데이터 서비스나 솔루션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좀 했고 지금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AI 검색 엔진 바이브 서치라는 것을 좀 했는데 AI 검색 엔진은 뭐 네이버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대기업 안에서 자체적인 어떤 그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검색 엔진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전문 분야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검색 엔진 시장은 여기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력인데 여기서 MRC 성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업체 AI 검색 엔진 시장에서요. 그래서 기술력은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이용한 다회형 챗봇 서비스도 있고 이에 대한 특장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 개화가 됐을 때 시장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하죠. 근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출력 단계는 시각화 작업입니다. 모든 걸 시각화 데이터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화 장치,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회사도 그냥 구독형 썸 트렌드,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들을 트렌드화 시키는 구독형으로 만들었고 실제 많은 업체의 납품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실제 납품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 중에 올리라는 계열사인데 이름용 투자 인공지능이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계열사 중에 디렉션을 잃은 뭐 주식 대차거래 중개 플랫폼 또는 블록체인 이쪽도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왔을 때 현재 다음이라는 밸류에이션 이런 것을 얻고 크게 상승해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는 뭐 아시다시피 지루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안 좋고 굉장히 안수빈 차트죠. 근데 마지막에 최근에 좀 이제 꿈틀거리고 있고 V자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분명히 좀 살아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이 한번 뜨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어떤 그 데이터 가공 업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개발 업체 이런 역량이 있는 업체의 몸값이 한번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종목을 탑익으로 골랐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머니 살펴봤는데요. 별의 개수는 종목명을 뜻합니다. 이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공개가 되는데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장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예. 코스피는 개인이 덜어내는 반면 코스닥은 개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은 뭐 오늘 외국인기관 기관이 계속해서 좀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 기관 개인은 좀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해프닝성 급락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 우려인데 너무 과도하게 좀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약간 들어와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21선까지는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초는 반등에 좀 성공할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뉴스에 좀 나왔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쪽은 수출이 계속해서 역대 최대치로 증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급들도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 오늘 자동차 쪽도 순환매가 왕성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바이오 쪽, 바이오 쪽은 뭐 여러 가지 훈풍이 있죠. 해리슨 후보나 현재 트럼프 후보의 양 후보의 공통적인 현재 수혜주기도 하고 연말 생물보안법의 수혜주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는 필수적으로 담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쪽, 반도체 쪽,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좀 점점 상용화되기 때문에 AI 쪽하고 로봇, 뭐 자율주행 여기에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처음에 진출하는 어떤 단계의 모멘텀들이 살아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만나봤는데요. 더 자세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현재 코스피 장중 오름폭을 줄이면서 2610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7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테마머니로는 오늘 반도체, 코로나, 로봇, 생성형 AI 올라왔습니다. 또 히든머니로 AI 관련주 준비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